코로나19가 확산과 진정을 반복하는 가운데 감염 취약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이라크 근로자를 국내로 수송하기 위한 전용기를 파견했는데요.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내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수도권의 노인복지시설과 요양병원, 또 포천 군부대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 장소의 특성상 추가 확산 우려도 있는데요. 일단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제도 강서 데이케어 센터에서 4명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현재까지 총 20명이 확진되었고요. 포천 군부대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현재까지 총 17명이 확진되었는데 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입소자가 모두 고령자다 보니까 감염에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네. 추가적으로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특히 포천 군부대의 경우에는 감염원이 지표 환자인 2명의 장병이 아니라 군부대 내 교육이나 상담을 담당하는 2명의 외부 강사인 거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체 생활을 하는 군부대의 특성상 그리고 더군다나 이 외부 강사들이 포천 군부대 이외에도 다른 군부대에서도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추가 확진자, 특히 군부대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런 시설의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추가돼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확진자와의 접촉 경로를 신속히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강서 데이케어 센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방역당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철저한 대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확진을 빨리 차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의 경우에는 일단 잠정적인 감염원이 추정된 이상 포천 군부대뿐만 아니라 감염원이 방문했을 걸로 예상되는 그 군시설에 대해서 빨리 전수조사를 진행을 해야 되고요. 예. 이 부분이 확실하게 매듭지어질 때까지는 당분간 관련 군부대는 외출, 외박, 휴가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더군다나 당분간 영외 거주를 하는 간부들에 대해서도 방역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만 하고요. 네. 그래야만 군부대에서 지역사회로의 역전파를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만 잘 이루어지면 군부대는 오히려 교류가 제한적이고 사후 관리가 굉장히 용이한 만큼 예. 신속한 통제가 가능할 걸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관리의 골든타임을 놓칠 때에는 오히려 반대로 대규모 확산도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관리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말씀하셨고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에 노출된 이라크 파견 근로자들의 이송을 위해서 군용기 2대를 현지에 보냈습니다. 앞서 근로자들이 이라크에서 출국할 때 검역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수송과 입국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송 전에 어떤 기본적인 어떤 발열 검사라든가 기본적인 검사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수송에 담당하는 승무원들에 대한 어떤 방역 관리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송 전후에 대한 진단 검사 그리고 철저한 격리 관리가 중요합니다. 근데 다만 과거에 우리 보건당국에서 중국이나 이탈리아로부터 교민을 이송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해외 유입 과정의 그 질문입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일부 국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PCR 음성 확인서 등을 받고 있지만 해외 유입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PCR 음성 확인서 제출 같은 경우에는 현재 크게 확산이 진행되고 있는 방역 강화 대상 6개국을 대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실제로 이 6개국 이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크게 확산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받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유입 사례가 줄지 않는 이유도 있고 네. 또한 최근에는 PCR 음성 확인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진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는 예.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방금 말씀하신 외국인들이 양성 판정을 국내에 들어와서 받는 경우들 이런 것들이 가짜 확인서를 제출했거나 혹은 잠복기에 음성을 판정을 받았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나오는데 이런 한계점들을 보완할 방법은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그 진위 여부, PCR 확인서의 진위 여부 같은 경우에는 방역 당국에서 철저하게 기본적으로 그 진단 검사를 받는 기관을 우리 정부에서 지정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해서 이 부분의 진위 여부, 그러니까 가짜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는 그런 부분을 차단할 필요는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잠복기 경우에는 현재 그 시행하고 있는 진단 검사가 이제 기본적으로 PCR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이 PCR이라고 하는 게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진단 기법 중에서 최고의 감수성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잠복기나 아니면 이런 체내 바이러스 수가 적을 때에는 실제로 잡아내지 못하는 한계점은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 현존하는 가장 감수성이 높은 진단 기법이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만 다행스러운 거는 PCR 음성 확인서 같은 경우에 확실한 감염자는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과거보다는 제출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방역에 더 이상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